글이 문자로 주고 싶어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민주주의 국민의힘으로 나라를 만들자 민주주의 국민행동 발림대회 사전 행사 진행을 맡았습니다. 민주노총 여기 사무국장 마음씨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약속을 지키는 민주행동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우리 바꾸죠. 6시 30분부터 저희가 사전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간이 되었으니 바로 사전 행사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답답하지 않습니까? 담벼락을 보면서라도 욕설을 퍼붓고 싶으실 텐데요. 여러분들 대신해서 방송용으로 욕설을 마음껏 해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일명 민주속풀이 세 분 모시겠습니다. 정치평론가이시죠? 유창선 박사님, 그리고 팟캐스터 망치부인, 그리고 청년유니온의 오세현 사무처장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뭐 가운데 앉으세요. 가운데 앉아. 가운데. 이렇게 조금 모일까요? 물이 있다. 의자를 아까처럼 이별로 하니까 꼭 어디 뭐 피고인석에 앉는 느낌이 들어서 바꿨습니다. 다시 저희들 인사드리고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네, 다시 인사드리고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0분 동안 이렇다면 이제 방단이죠. 오늘 그 국민행동 출범 행사에 앞서가지고 좀 이런 방단을 나누는 자리를 해봤는데, 저는 시사평론하고 있는 이창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두 분 함께 지금 자리에 계신 분이 먼저 그 청년유니온의 오세현 사무처장이 오셨는데요. 청년유니온 그 한마디만 좀 해주시고 인사 좀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세대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의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오세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마 그 청년 세대의 관점에서 국민행동 출범에 대한 생각하는 거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망치부인님 아마 아는 분들은 뭐 또 아실 텐데, 아프리카 TV, 인터넷 TV 모르는 분들은 또 모르실 수도 있는데 왜 본명을 안 쳐지고 망치부인으로 이렇게 더 유명하신지. 아무튼 그 아프리카 TV, 그러니까 인터넷 모바일 TV죠. 거기서 그 시사 방송 중에서는 최다 시청자를 지금 이제 확보하고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인터넷 방송 이제 방송입니다. 한번 좀 아프리카 TV랑 해서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인터넷 개인 방송자들이 모여있는 아프리카 TV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아프리카 TV를 보실 수 있고, 그 중에 망치부인을 검색하시면 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2007년 1월 17일부터 시사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몇 분들의 그 화려한 훈장에 비해선 참 보잘것없지만 저도 전과 1범입니다. 네, 그래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프리카 TV에서는 저와 더불어서 시사방송을 진행하시는 유창선 박사님도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래 망치부인님이 아프리카 TV 하실 때는 그야말로 거침없이 하시는데, 아마 오늘 이 자리는 선배님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아주 제가 이렇게 공손하게 하시는 거 처음 봤습니다. 오늘 국민행동 글쎄 아마
이제 의미 있고 중요하고 어쩌면 이제 역사적인 그런 이제 출범의 자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뭐 지금 우리 그 시대가 뭐 유신이 이제 뭐 부활했다, 유신 시대가 이제 부활했다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민주주의가 뭐 아주 이미 위기에 이제 뭐 봉착을 한 지 이제 오래이고 그런데도 정작 이거를 이제 헤쳐나갈 길이 아직은 뭐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 야당이 워낙 이제 무력한 그런 이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2016년, 17년 대단히 이제 뭐 중요한 일정들이 이제 다가오는데 아마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뭐 고민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고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국민행동에 이제 좀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선들 또 생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여기 앞에 자리에서 저희가 이 세 사람이 좀 국민행동 출범을 이제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는지 뭐 그런 의견이나 주문 같은 거 이런 걸 좀 자유롭게 좀 얘기하는 걸로 하죠. 누가 먼저 저쪽. 잠깐 다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면, 우선 저는 여기 계신 선배님들, 그리고 청년의 어떤 삶 이런 이야기를 이해해달라 이런 게 아니라 좀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통계와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청년들의 삶의 어려움이 많은데요. 물론 지난주 신문에서 청년 실업률이 11%고 15년 만에 사상 최대치를 오른 것도 물론 있지만 어떤 이런 고용 형태, 부정규직 이렇게 소화되지 않는 청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인정부터 시작하면 어떤 그들의 삶을 새롭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이제 청년들이 어떤 그런 사회경제적 처지랑 절박함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먹고 사는데 어려운 문제를 좀 넘어서 청년들이 따뜻한 시선으로 공동체의 문제를 바라보고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경험 자체를 차단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데서 어떤 청년들의 당사자들이 또는 이제 함께 공동의 문제들을 끄집어내서 한번 해결해보자라고 하는데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전제라고 하는 건 우리 사회 산적해 있는 이 뿌리 깊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정치적 힘이 우리한테 있나라고 하는 이 물음에 여기 있는 민주행동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는 청년유년을 비롯해서 많은 운동단체들이 고민해야 될 게 아닌가 싶고 그런 데서 그런 믿음과 힘의 회복 이런 것들을 우리에서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 세대 그런 요구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발기운동한다는 게 좀 저도 좀 붙어봤습니다만 막상 지금 민주행동에는 청년 세대 쪽으로는 전상 뭐라도 좀 잘 그냥 안 됐던 것 같아요.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과정에서 저희 청년 유니온을 비롯해서 많이 관심을 갖거나 참여하기 좀 어려웠는데 저도 청년 유니온에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나이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94년생 이런 친구들과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민주주의 문제가 당장 와닿거나 되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문제가 사실은 90년대생들한테는 아니다 보니까 일상에서 이제 사실은 또 박근혜 정권이나 이 사회에 문제의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 젊은 청년들과 함께 가지고 있는 이 개별의 어떤 문제의식들을 어떻게 공정의 문제를 끄집어낼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혹시 중동 가실 때는 없으세요? 전혀 없고요. 박근혜는 창조 경제를 이야기하시면서 왼자리는 중동으로 가라고 하시는지 답답합니다. 중동은 왜 가라고? 네. 제가 망치고 이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제가 2007년부터 시사방송을 진행하면서 계속 고민했던 게 이제 저는 여의도에서도 한 4년 있어봤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현실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구경을 했고 무엇보다 우리 집에 같이 사는 남자가 그 현실 정치를 지금 한 17년째 하고 있다 보니까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와 삶은 무엇인가를 늘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맨 처음에 방송을 시작했던 건 노무현 대통령 때였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도 제가 이렇게 민주주의를 조금이라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면
득달같이 이렇게 채찍을 들고 채찍질을 했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저희 방송을 보는 사람이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선 다음에 저희 방송이 뜨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나 뭐 박근혜 대통령한테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명인이 된 데는 두 분의 공이 참 크기 때문에요. 이거 농담이었고, 근데 굉장히 어르신들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 온 걸 왜 하느냐. 사실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보다 더 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정말 더 할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새마을 운동, 뭐 유신 재건, 그러면서 이제 40년 전으로 역사를 지금 되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 40여 년 동안 저희 세대는, 저도 좀, 그래서 저와 여기 우리 청년 유니온 세대는 그 민주주의 시대에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정말 그 유신 독재 같은 걸 하려는 사람들이랑 어떻게 싸우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 우리 임원용 소장님도 계시고 함세웅 신부님도 계시고 많은 과거에 박정희랑 한판 뜨셨던 많은 선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떻게 싸우셨는지 배우고, 또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에 맞는 투쟁의 방법들을 또 같이 의견을 나누고, 저희 아줌마들은 입이 무기입니다. 모든 게 마비돼도 저희는 입으로 싸우기 때문에 어르신들과 우리 청년들이 뜻을 세우시면 저희 아줌마들이 온 지구상에 이 투쟁의 방향을 전파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방송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이제 아줌마시라는 아닙니까? 아줌마신데, 이 아줌마, 이 주부들의 또 시선에서 이런 그 민주행동 같은 경우, 또 특별히 또 뭐 주문하거나 어땠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을 법한데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지금 이 독재 정부들은 기본적으로 이 여성과 남성을 성적인 분열을 시켜서 성별로 대립시키고, 영남과 호남을 지역으로 대립시키고, 또 이 노년층과 청년층을 또 세대별로 이간시켜서 그 1%가 99%를 지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분열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같은 아줌마들에게는 정말 잘생긴 재벌 청년들을 끊임없이 드라마에 내보내고, 뻑하면 옷을 아니 그건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화면으로 우리 이 아줌마들의 정신을 그 좀먹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작년에 굉장히 놀랐는데요. 세월호 문제가 터졌을 때 대한민국 아줌마들의 힘이 이거구나. 저는 정말 놀랐어요. 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은 약하나 엄마는 강하다. 그런 것처럼 그 엄마들이 화가 나니까 이 세월호 방송을 하면서 전 정말 놀랐어요. 저는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끝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엄마들은 우리 아이들이 내년에 또 수학여행 가야 되는데 배 타고 가라면 어떡하느냐. 그리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이 있고, 그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을 놓고 그 평복항에서 울먹이는 엄마들을 보면서 이게 동병상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일단 어려우면 저희 여성들은 사실 남편들이 벌어오는 이 봉투, 그걸로 살 수 없게 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많은 경제적인 핍박, 그래서 뭐 캐시어도 하고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다 하는데 사실 뭐 생활에 도움도 안 되고, 그래도 참으면서 그래도 우리 정부가 우리를 보호해 주겠지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애들이 죽어가고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그래서 우리 아줌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정책 평론을 쭉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해왔던 입장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요즘은 사실 정책 평론을 그렇게 할 통로 자체가 상당히 좀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크를 주지를 않기 때문에 모든 방송들이 거의 뭐 대부분이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좀 생각하는 사람은 마이크를 이렇게 줄 기회 자체를 주질 않아요. MB 때보다 좀 더 심해졌다는 걸 제가 이제 체감을 이제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좀 2017년까지 이렇게 쭉 내다보면은 사실은 암담합니다, 여전히 솔직히. 물론 뭐
지금 뭐 정권의 어떤 요 위기다, 불행덕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합니다만은 하지만 아주 냉정하게 봤을 때 정권이 위기라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이 위기고 냉덕이다 하더라도 그것이 2016년의 총선 그리고 2017년의 대선에서의 변화로 이어질 것인지 이거는 또 전혀 다른 문제다 하는 그런 판단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무엇보다도 지금의 그 야권 정치 세력이 지금 현재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갈갈이 찢어져가지고 분열이 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지금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당장 민주 세력이 정당을 만들고 이렇게 급하다기보다는 저는 2017년까지 가는 어떤 그런 이제 장정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의견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민주행동에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하나는 저도 이제 관리 영상을 이렇게 좀 봤습니다만은 그리고 지금 밖에서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도 인식들도 그렇고 일단 이제 70년대 이제 민주화 운동을 했었던 이제 선배 세대들이 이제 다시 이제 결집한 이런 거로 지금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아마 좀 주축이 이제 되고 있는 것 같고, 그거는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는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선배 세대들이 이제 결집했다는 것이라는 어떤 든든한 힘, 그 정치적인 어떤 의미 이런 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동시에 또 이 시대의 어떤 그 변화에 맞추어 가지고 좀 더 다양한 다양한 세대들을 좀 끌어안는 어떤 모습 이런 것이 사실은 갖추어졌을 때 이 국민들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민주행동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나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그 87년 그 노안대를 이끌었던 이제 국민운동 본부를 좀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국민운동 본부가 그렇게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정말 이 국민들의 생각에 반발짝만 앞서가면서 아주 가까이서 이렇게 했었던 어떤 그런 노선이나 방향 아마 이런 것들이 국민들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그런 부심이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요. 그래서 앞서가기는 하되 너무 앞서가지는 말고 그냥 한 발짝만 앞서가면서 국민과 아주 국민 정서, 국민의 생각과 밀착해서 가는 좀 그런 이제 부심이 됐으면 하는 저도 이제 그런 개인적인 바람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더 추가해도 되나요? 네, 말씀하세요. 자유롭게 말씀하세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제가 허락 받지 마세요. 아니요. 네. 사실 이제 제가 9년 정도를 시사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는 뭐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라고 다 비난했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그 성공과 과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안 된 상태에서 이명박 박근혜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실 대한민국이 이런 수준이었냐 이러면서 모두들 지금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의 민주정부를 우리는 제대로 평가했는가 그리고 그 시대의 과제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었는가 저는 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되면 또 노무현 대통령이 되면 세상이 좀 나아질 거라는 국민들의 희망이 있었는데 실제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많은 또 실망과 좌절들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한 과거의 모든 노력들을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우리가 되게 무가치한 것처럼 봤던 시절이 한때 우리는 분명히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명박 박근혜 시대를 우리가 겪으면서 민주주의라는 게 필요하구나. 그런 걸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막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과거에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뜨셨던 선배님들은 뭐 명확히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새로운 세대들은 그 민주주의의 의미 자체를 잘 모르는 것도 있고요. 또 민주주의를 우리 시대에서 어떤 방향과 목표로 가져가야 될 것이냐 이걸 아직 정립이 안 된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정부 형태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을 반영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는 이 시사방송을 하면서 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밭을 바꾸는 사람이 되고 싶다.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고. 우리나라의 올바른 정치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민들부터가 먼저 변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방향과 이 목표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방송을 하겠다라는 게 저의 방송의 목적이기도 한데 아직 저의 배움이 짧다 보니까 여기 계신 많은 선배 동지분들의 많은 가르침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그 내용이 또 너무 고루해 보인다 그러면 사실 또 새로운 세대들에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선배님들의 지혜와 그리고 저희 중년 세대의 고민과 그리고 청년들의 이 행동력이 전부 다 합쳐서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이 민주행동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많은 토론과 근데 이 토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행동이라는 데 강조점을 두는 것처럼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가 참 말은 하고 비판은 많이 했는데 어느 방향으로 힘을 모을 것인지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민주행동이 그런 공격 방향을 분명히 하는 그런 운동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 끝나면 박수가 안 나오는데 맞추고 있는 거라고 좋아요. 애들이 많이 오셨나봐요. 제가 동원을 좀 했습니다. 동원했어요? 동원을 좀 해가지고 목소리가 잘 들려서. 그리고 오 차장님은 어떠세요? 지금 이제 30대 초반이라고 제가 이제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나이 공개해서. 그렇게 이제 들었는데, 지금 자리에 많이 계시는 우리 이제 선배님들이 이제 과거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제 싸웠던 역사나 그 이제 과정들, 그러면 그때 많이 아세요? 어떻게 접하셨어요? 어떠세요? 우리 선배님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다시 모인 거를 보는 이 장면을 보는 소회라고 할까? 예. 네, 저는 황태용 신부님을 역사책에서 처음 봤어요. 그 상황을. 1학년 때 당시 현대사책에서 처음 봤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그 당시가 김대중의 강령 시절이다 보니까 사실은 사회가 점점 좋아질 줄 알았지 사실 민주주의 열심히 있을 거라고는 이제 생각을 못하고 20대를 보냈었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또 질문을 하시니까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되게 씁쓸하고 한편으로는 또 뭔가 감독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좀 가슴 벅참이 좀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그 책에서 봤던 민주주의를 외치셨던 선배님들이 지금 다시 이 현장을 함께 싸워주시는 거에 감동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은 저 같은 청년 세대들과 함께 싸우는 어떤 이 방향 이거에 대해서 그 책임감도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고민이 또 새롭게 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마 민주운동이 이제 또 지금은 20대, 또 이제 30대, 뭐 이제 정치적으로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또 하긴 합니다만 이들 세대와 또 이렇게 어떻게 접점을 찾고 또 이들과 어떻게 함께 손잡고 할 수 있을지 아마 이런 것도 이제 고민해야 될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민주행동이 아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기 계신 그 선배님 또는 뭐 이제 동료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 세대가 이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이제 큰. 저는 우선적으로 물론 이제 다양한 친구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에 앞서서 먼저 이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사실 우리 지금 50대, 40대 후반 다 민주화를 위해 가지고 노력하고 또는 싸웠던 아니면은 앞에서 싸우지 못해서 또 마음을 같이 했었던 그런 그 세대들이 우리 사회는 사실 두텁게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우리 사회에 저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위축이 돼 있죠. 위축하고 또 개인으로 돌아갔고 또 무력함을 또 느끼기도 하고 그러면서 상당히 지금의 어떤 그 시대에 일어나는 변신에 대해서는 또 참담함을 느끼고 있고 아마 그런 어떤 그 세대가 갖는 어떤 정서적인 그런 어떤 동질성, 공감대 이런 거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민주행동의 그 출범이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선은 저는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 과거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었던 그 엄혹한 시기에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었던 앞에서 싸웠던
그 세대가 이렇게 다시 하나로 이제 모인다는 거, 그것이 저는 더 나가가지고 바로 지금 여기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런 과거의 그 정신을 갖고 아직도 살고 있는 그 많은 그 사람들한테 그 힘이 돼주고, 그리고 그들이 정서적으로 또 행동적으로 하나로 다시 모일 수 있는 아마 그런 어떤 힘으로서 자리를 한다면은 아마 그거 이상의 어떤 그 역할도 사실은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더 욕심을 부리면은 더 나아가가지고 더 많은 층들을 뭐 이렇게 규합을 하고 또 더 확대를 하고 뭐 여러 개 있겠습니다만, 그거 이전에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우선되고 더 이제 소중한 중요한 그런 부분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저도 또 70년대 말 80년대 뭐 그런 어떤 그 세대의 입장에서 사실 그 주변에 보면은 과거의 그런 기억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금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하지만 또 생활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쩔 수도 없는, 방법을 못 잡고 있는 그런 그 동료나 그 선후배들이 또 참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민주의 행동이 될 수 있다면은 정말 뭐 대단히 의미 있는 추억 아니겠는가, 저도 그런 생각이 오늘 막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뭐가 완성이 되는 자리는 전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민주주의에 대해서 잊고 살았던 시대에 대한 반성과, 그리고 과거의 이 우리 선배님들의 경험적 지혜와 또 우리 젊은 세대의 열정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그래서 뭔가 바로잡기 시작하는, 그리고 오늘부터 이후 100년을 준비하는 그런 자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정말 이렇게 선배님들이 하면서 지시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네 그러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민주주의자라는 생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으로 돼서 일어서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앞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 장이 열리는 곳이다 라는 것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 오고 싶은, 이거 가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그 인터넷으로 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자유로운 의견들이 막 소통이 되면서,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같이 공동으로 행동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전에도 이제 아마 마이크 마지막 기회를 줄 것 같으니까요. 좀 남의 얘기 있으면 해주세요. 아까 자료집도 보고 그랬었는데요. 전 청년들 아까 뭐 삼동 이야기하고 통계도 잠깐 이야기했었지만 이러저렇게 사는 게 힘들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회를 만드는 어떤 희망을 만들어가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전 제가 속하는 단체도 그렇고 여기 민주행동도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그 내용의 실체적 근거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그것이 힘으로 해가 되고 외화가 되고 함께 이렇게 보니까 해볼만하다, 싸울만하다라고 하는 그 힘이 축적이 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양치 부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청년들도 함께할 수 있는 이 민주주의 큰 행동에 어떤 선배님들과 청년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큰 싸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장이 열리면 좋겠다.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더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아마 새로운 이제 과거 민주하고 세대의 교체처럼 필요가 있던 거는 지금의 그 야당이 또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해내는 현실, 여기에도 또 크게 영향한다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야당한테만 맡겨가지고는 지금 2016년, 17년 기하로 해서 다른 이건 어려운 일정한 거고, 다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야당을 그냥 몰아붙이고 또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런다고만 해서 그 문제가 더 풀릴 수 있는 것도 또 아닌 현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야당을 어떻게 같이 하고 또 어떻게 비판할 땐 하고 또 어떻게 손을 잡을 땐 잡고 이런 걸 상당히 좀 슬기롭게 또 여러 가지 지금 시대의 어떤 변화에 맞게
그 지혜를 같이 이렇게 좀 짜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과거의 독재 정권 시절에 70년대 또는 80년대 그때 이 민주화 세력이 가졌던 힘이 정말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거, 아마 그것이 갖는 도덕적인 힘의 효과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민주 세력 또는 진보 세력이 모이면은 항상 따라다니는 얘기가 분열, 그리고 또 하나는 패권, 이 문제가 아주 낙인처럼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지금에서 이렇게 다시 모이고 결집하는 이런 어떤 구식에 있어서는 분열과 패권이라는 얘기가 더 이상 좀 따라가지 않고, 제가 아까도 백인 명단들 이제 혼자 쭉 봤습니다만, 그걸 보니까는 글쎄 배제, 어떤 분열, 패권 이런 것이 없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어떤 좀 신뢰 같은 걸 좀 가질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다 분열이 있고 다 그러면서 지금 정치적으로 보고서도 싫어집니다만 다 갈갈이 찢어져가지고 그렇게 또 가격을 잃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좀 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 저도 말씀드리면서 잘하자. 그 생각입니다. 오늘 추가 발기 나가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출범하는 민주행동에게 힘을 주십사 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희가 세 분을 좀 돌봐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일단 오세환 처장님께는 정규직 일자리를, 유창선 박사님께는 마이크를, 망치 부인께는 아름다운 성대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도 욕을 많이 하시니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사진 행사 마지막 선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팀의 이름은 더 맑음입니다. 더 맑음. 여러 가지 있는데요. 맑음에 일정이 바꾸시는 거 정말 찬조 공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약간 센 시간이 30초 정도 걸릴 텐데요. 그동안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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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저희는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더 맑을 내일을 위해 노래한다. 그래서 더 맑음이라는 청년들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좀 특이하죠? 혹시 이 악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국악기고요. 가야금이라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좀 특이하게 가야금이 함께 섞여 있는 가야금과 기타 그리고 이 퍼커션과 함께 연주하는 공연팀이고요. 첫 번째 들려드릴 곡은요. 혹시 조금 옛날 노래긴 한데 이상구라는 가수의 그녀를 만나기 100m 전이라는 노래 아시는가요? 네. 네, 저희가 특별히 그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또 민주행동, 다시 민주주의 저희가 이제 축하 공연을 왔는데 그래서 제가 좀 특별하게 준비해봤어요. 그녀를 만나기 전이 아니라 민주를 만나기 100m 전. 다시 시작된 민주주의를 기대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바꿔서 나왔습니다. 네, 우리 다시 시작된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녀를 만나기, 민주를 만나기 100m 전 노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We'll
널 지금 내 가슴이 저물었던 하나 민주를 향하고 느껴져 장미꽃 소리를 안겨줄까 널 생각해 내게 다가오는 것은 나의 눈이 손잡아는 내일만 너의 한번 뛰어올라 너의 고백해야지 널 위해 내게 다가오는 내게 다가오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다른 노래를 준비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다 같이 다시 하는 민주주의 다 같이 해야 되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아는 여러분들 좀 아실 만한 노래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마지막 곡을 하고 물러가려고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곡은 참 그렇죠. 민주주의가 온 줄 알았는데 또 다시 찾아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좀 세상이 이게 정상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노래 중에 본 세상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본 세상의 의미는 뭐 돌았다는 의미도 있고 뭐 머니의 본 세상의 의미가 있고 그런 의미를 담아서 본 세상이라는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가야금이 굉장히 조율을 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조율 중에 제가 저희 이름 기억하시죠? 네, 더 맑음. 더 맑음이라는 팀이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창에 더 맑음을 검색해보세요. 그럼 아직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제가 활동을 열심히 더 하고 있으니까 점점 더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셨다가 많이 더 알려주시고. 자, 조율이 끝난 것 같으니까 자, 두 번째 본세상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따라서 크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우와, 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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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해! 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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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해! 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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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해! 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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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좀 전에 앵콜 하신 분은 분위기 파악 못 하신 거고요. 첫 곡 끝났을 때 앵콜 했을 때였는데, 준비된 게 두 곡밖에 없고. 아까 그 기타 연주하는 거 보니까 뒤풀이 때 맥주 먹으러 갈까 생각했는데, 가야금을 보니까 뒤풀이 때 막걸리를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더 막연하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 2분 정도, 장례 정도 후에 바로 민주주의 국민행동 발기인대회를 본행사를 시작하겠는데요. 본행사에는 저희 여러 개인과 단체들이 민주주의 국민행동에 처음부터 참가하고 계신데요. 가장 목소리가 좋은 성우를 뺨치는 그런 분을 저희가 사회자를 모셨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회자를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민주주의 국민행동 발기인대회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아주 진지하고 유쾌한 시간 마련해 주신 세 분, 그리고 좋은 연주 들려주신 더 맑은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갑작스럽게 좀 쌀쌀해졌습니다. 근데 평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득 채워주셔서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잘해서라기보다 사실 여러분들의 염원이 너무 커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발기인대회라는 게 자칫 좀 지루하고 엄숙해질 것 같아서 저희가 여러모로 좀 궁리를 많이 했습니다. 좀 그거보다는 약간 축하도 하고 또 앞길도 다짐도 하고 그래서
마음을 좀 한데 모으는 시간이 되게 하려고 저희가 사전에 국리를 좀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민으로서 민주주의 국민행동 발기인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전면에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를 향해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제 순국 선열과 민주화와 인권, 통일을 위해서 먼저 가신 열사들, 그리고 특히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모든 분들을 위해서 잠시 묵념 드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애국가의 제안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주주의 국민행동 발기인대회 공동준비위원장이신 김종철 위원장께서 대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민주주의 국민행동 발기인대회 와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까 이 입구에서 어느 어르신을 만났더니 발기인이 몇 명이나 모였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실무자들이 정리한 것은 835명인데 아마 이 저녁 때까지 1000명이 되겠다. 많이 모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박근혜가 모아줬던 이렇게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민주주의 국민행동이라는 국민운동체를 결성하기로 마음을 먹고 움직인 것은 작년 8월 말입니다.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서 대통령이라는 여자는 7시간 흉방불명된데 대해 아무 말도 없고 정부가 무능하고 독선에 빠져가지고 300여 명의 고등학생들과 시민들을 수장하고도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는 이런 나라, 거기에서 제1야당 유가족들이 원하는 그런 법은커녕 헛발질만 하고 타협만 하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거기 모였던 여러 시민단체들, 또 40년 이상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을 해오신 분들이 지금이야말로 이 부도덕하고 무능한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 87년 6월 항쟁 때와 같은 국민운동 본부 형식의 전국 조직을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이게 갈래가 여러 있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민주화운동 해오신 분들, 정의구현 사대단, 또 민주항일 개성사업회, 제가 속해 있는 동아자유언론 투쟁위원회, 이런 쪽에서 논의를 하는 쪽이 있었고, 또 한쪽은 이제 진보연대, 그분들도 열성이었고, 다른 한 모임은 국민모임이라고 결국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로 나갔죠. 참 그동안에 그런 각 흐름에서 수십 차례 회의도 하고 서로 간의 차이를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무려 7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린 결론은 정치개혁, 사회개혁을 통해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국민운동체를 건설한다. 세대와 계층, 지역과 부문을 막론한 전국적 네트워크를 지향한다. 건강한 시민들의 참여로 제2의 민주화운동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간다. 이 세 가지 결론을 내리는데 무려 7개월이 걸렸고 결국 합의를 해서 오늘 발기인대회를 갖게 됐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전국적으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특히 함세홍 신부님께서 무려 20군데 내지 30군데 된 데를 돌면서 이러한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알기에 함 신부님은 재작년 아니면 그 전에 사제직을 은퇴하신 모양인데 이번에 그렇게 열성적으로 헌신적으로 전국을 다니신 걸 보면서 그 천주님께서 함 신부님께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까 그 대담하시는 분들도 말씀하셨고 또 여러분들이 누누이 강조한 것은 민주주의 국민 행동이 몇십 년 동안 민주화운동, 분단 극복운동을 해온 나이든 세대의 조직은 되어서는 안 된다. 저희들은 수십 차례 회의를 하면서 정말 모일 때마다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조직을 만들어주고 아까 그 망치 부인이 말씀하셨듯이 아줌마들, 이름 없는 시민들, 이명박 정부 때 거리에 나왔던 유모차 엄마들, 지금 결혼도 못하고 집도 못 사는 젊은 그 정말 삶의 벼랑에서 사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앞으로 여기에 회원으로 와서 정말 100만 명, 200만 명이 돼서 우리가 제1야당이나 다른 야권의 정당들 배타적으로 보지 않고 정권 교체와 사랑의 공동체, 정의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큰 마당을 만들자, 이런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오늘 저는 5명의 발기대 준비위원장 가운데 나이가 많은 제가 여기 섰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절대로 여기는 어떤 유명한 민주화운동가들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앞으로 오늘 이제 이 발기대회가 곧 창립준비위원회로 발전할 때는 청년들, 오늘 기사를 보니까 세계 143개 나라 중에 행복한 등수가 겨우 113등이 되는 이 처량한 대한민국을 정말 행복하고 부유하지는 않지만 서로 사랑하고 껴안고 그러기 위해서 이 불의한 권력을 청산하고 진정한 민주정부, 통일을 지향하는 정부를 세우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특히 저희가 오늘 발기 선언문에서 또 강조하겠습니다만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것은 8.15 해방 뒤에 친일파들을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침내는 일본군에 공모하던 자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하고 그 딸이 그 뒤를 이어서 유신 독재를 계승하는 이런 나라, 분단에 기생하는 수구 보수 세력, 그리고 신자유주의라는 것을 내걸고 부자는 더욱 부자로 만들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이런 시대를 극복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오늘 창립준비위원회가 발족되는 대로 모두 민주주의 국민행동의 주체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아까 여러분이 누누이 강조하셨듯이 저희는 정말 오늘부터 심부름만 할 테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나와서 광화문에서 4월 16일에 세월호 일주기에 다 같이 슬퍼하면서 또 새로운 날로 가는 기쁜 만남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민주주의 국민행동이 앞장서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 저희 민주행동 발기대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보니까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어른들을 보니까 한국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자신을 희생했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니까 한편으로 참 기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과연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쓴 이유는 방금 소개받은 대로 저는 참여연대 공동대표로 있고 동시에 오히려 참여연대 공동대표보다는 시민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로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약 400개의 단체가 지역까지 포함해서 결집해 있고 대표적으로 YMCA, 경실련, 환경연합, 흥사단, 녹색연합, 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등의 단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바로 이 시민운동이 올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우선 시민운동은 여러분들이 새로 출범하는 이 모임을 축하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올해의 그 고민과 과제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유창 선생님께서 다양한 세력을 끌어안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 시민운동도 여태까지 우리가 있었던 민주화운동의 저변 문화를 넘어서서 여기에 가까이 있지 않던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더 포용하고 끌어안지 않으면 우리 운동도 다가오는 선거에서 정권을 교체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의 최근의 고민은 지역에서 자라올라오고 있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풀뿌리 운동 등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과거의 민주화운동에 참가하는 우리들처럼 이념적이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새로운 대중운동의 동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운동은 어떻게 그들에게 말을 걸고 그들을 우리에게 다가오게 할 것이냐 하는 걸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연대를 위시한 시민단체들의 고민은 일단은 최근에 민주노동과 함께 발족한 장글의 살리기 운동 본부입니다. 민주노총이나 시민운동이 함께 결집해서 특히 비정규직의 가장 큰 희생자인 여성들이 함께 결합해서 어떻게 비정규직 문제를 올해 해결할 수 있을까, 단계적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민은 선거법 개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헌재 판결 때문에 10월 말까지는 선거법이 개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최악의 공포는 서로 정치개혁한다고 법안 갖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합의가 안 되면 10월 말 직전에 그냥 양당이 졸속으로 합의해갖고 지역구를 비례를 줄이고 지금 새로이 지역구를 늘려야 되는 거를 채우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단계적으로 시기에 맞춰서 양당을 압박하는 작업, 그래서 그런 최악의 가능성으로 정당끼리 합의해버리면 끝이니까 가는 거, 그것이 올해 장글의 살리기 운동과 함께 굉장히 큰 과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탈원전 운동입니다. 심지어 최근에 들리는 소식은 부산에서는 자유청년회까지 탈원전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 여기에서 새로운 대중운동과 새로운 대중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전 문제는 굉장히 큰 하나의 화두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우리는 바로 이 점을 좀 우리가 이걸 하면서 그래서 새로운 대중을 발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가 핵없는 사회 국민행동의 공동대표로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원전에 반대하는 대중들은 또 다른 모습의 새로운 분들이어서 이들을 어떻게 끌어안고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최근에 연말 연초를 넘기면서 굉장히 힘을 얻었던 건 1963년에 김수영 같은 시입니다. 김수영 시인은 정말 포로 수용소에서 끌려가고 고생하신 분인데 63년에 쓴 절망이라는 시의 마지막을 절망은 아무것도 반성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지금의 절망감은 저희 게으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는 우리의 상황이 대단히 특히 청년 세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기득권 세력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열흘 정도 전에 KBS 대담을 라디오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놀라운 것은 보수 세력의 대표적인 보수적인 시민운동의 대변자였던 분이 와서 경제 구조가 개혁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고 있으십니다.
변화의 전환점에 저희가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시민운동가 여기 계신 여러 어른들이 힘을 내서 함께 가주신다면 저희는 큰 역사의 전환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민운동가 여기 계신 어른들이 함께 한국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회의를 주재하실 임시의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 방식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우리 민주화운동 월드시고 우리 운동이 이해동 목사님을 임시회장으로 추천합니다. 이해동 목사님 임시의장 추천. 예, 좋습니다. 답을 여쭐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디 이해동 목사님 잠깐. 인사 말씀 좀 잠깐 해주시고. 제가 나이가 많은 다시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80이 넘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일제도 경험을 했어요. 지금으로 봐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일제하에서 살았으니까. 저희 집은 좀 보수적인 그런 집안이어서 창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학교 다니면서 제가 많은 벌점을 많이 받았죠. 그냥 이름이 이까이도, 이해동이니까 이까이도. 8로 해방이 되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은 일제를 경험했지, 6.25를 경험했지, 4.19를 경험했지, 5.16을 경험했지. 그리고 무슨 유신 시대를 살아오면서 참 얇게 오랜 동안 살아왔다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요즘 느끼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오늘이 2015년 3월 26일인가요? 4일입니까? 24일인데 분명히 지금 이 시계가 그 2015년인데 지금 현재 우리 역사의 현실의 시계는 1950년대에서 60년대를 전후한 21세기가 아니라 그 20세기에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 김병태 교수님 아까 뵀는데 연세가 참 많으신 분이시죠. 그 어른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한동안 우리 역사에서 때려잡자 공산당 하는 구호가 온 사회를 뒤덮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이라는 낙인이 찍히면은 그는 정말 사회에서 도태되어야 되는 인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이름만 바뀌었지 정복 좌파 자기 반대 세력은 전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계를 다시 저 20세기 우리 그 중반에 거기에서 21세기
민주주의 국민운동 주범하게 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셨으니까 오늘 이런 결정을 잘해서 이 출범이 분명히 민주주의를 이 땅에 다시 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경과 보고를 문국주 발기인대회 공동준비위원장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김종철 위원장님이 실은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과보고 드릴 것은 이렇게 유인물로 이렇게 회의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간단히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기인대를 갖기까지 여러 군데에서 정말 국민운동을 전개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를 하는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우선 세 군데에서 했던 부분이 모여서 발기인대를 가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 달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이 불법 임명된 데 대해서 이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뜻을 관철시키지는 못하고 9월 달에 농성을 그만두면서 국민운동을 전개할 어떤 준비를 해나가다 농성을 마치면서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성주보 선생님을 기획단장으로 모시고 저희들이 쭉 이렇게 논의를 해왔습니다. 두 번째 모임은 작년 10월부터 여러 제야 언론들이 현 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도 또 뭔가 의견을 모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속에서 결론은 국민운동을 같이 전개하자 이런 언론들 모임이 있었고요. 세 번째 모임은 작년 하반기에 통합진보당을 헌재에서 강제 해산시키는 그런 분위기로 몰아갈 때 여기에 대처해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야 언론들과 주요한 단체들이 모여서 원탁회의를 구성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통합진보당이 강제 해산된 이후에 그 모임에서도 국민운동을 같이 전개하자 이런 뜻으로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흐름이 2월 3일, 금년 2월 3일 공동회의를 갖고 국민운동 재건설을 위한 준비 작업에 공동으로 참여하자 이렇게 세 그룹이 이렇게 모아졌습니다. 이 세 그룹은 작년 준비 모임은 제일 마지막 단락입니다. 준비 모임은 작년 12월 8일 서울 YMCA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인사 송년회 밤을 가졌습니다. 그동안에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이걸 주최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불법 임명된 이사장이 주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 이름으로 송년회 밤을 가졌고요. 그리고 토론회는 세 번에 걸쳐서 가졌습니다. 1월 15일 위기의 민주주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가졌고 2월 12일 우리가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청년 토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3월 18일에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향한 제2의 민주화운동을 시작하며라는 주제로 범국민 토론을 가졌고요. 또한 2월 28일에는 민중힘과 함께 범국민대회를 서울역 광장에서 가졌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뜻을 같이 하는 분들에게 또는 단체에게 우리 국민운동에 참여해 주는 그런 연대의 자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함시민님 그 내용은 김종철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2월 1일부터 서대문구 경기대 옆에 사무실을 내고 특히 2월 16일 88명의 각계 인사들이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국민운동에 참여해 주십사라는 취지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4번에 걸쳐서 모임을 갖고 오늘 발기인대를 갖기로 했는데요. 4번의 회의에서 일단 그 발기인대 공동준비위원장에 김종철 선생님, 정진우 목사님, 박석원 선생님, 양춘송 선생님, 그리고 무국주 5명을 이렇게 선임해 주셔서 저희들이 주로 준비를 해오고 발기인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네 차례에 걸친 회의 중에 3월 11일 날 이 단체 명칭을 민주주의 국민행동으로 최종 결정하고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발기인대 준비위원회에서 그 발기인 섭외를 통해서 825명이 이렇게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기인에 참여한 분들은 뜻을 모아서 발기인대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창립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성적을 하겠는데요. 구성의 안을 발표해 주세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페이지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결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부로 발기인들을 모두 창립준비위원으로 전환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창립될 때까지 창립준비위원회를 추진해가자라고 하는 것을 결의를 하나 해주십사는 것이고요. 2번째는 저희 조직과 관련된 것으로서 공동대표단과 상임대표를 뽑고 운영위원회 및 집행기구를 구성하는 일입니다. 2번째 것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내렸던 원칙은 노장청을 배합하고 세대 부문 지역 대표 등을 포괄해서 열린 조직의 면모를 갖추는 기조하에서 공동대표를 일단 위촉을 하자. 그리고 공동대표단은 숫자에 구애받지 말고 앞으로 더욱더 확대시켜 나가자. 왜냐하면 아직도 제대로 대표성을 가지지 못한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대표단 중에서 상임대표를 선출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임이 있기 직전에 모인 그 준비위원 그 어르신들 모임에서는 밑에 있는 명단체가 간단히 읽겠습니다. 원로 분야에서 한세홍, 이창복, 김중배, 이해동, 권호건, 청화, 임헌영, 신필균, 여기 빠졌습니다만 박재승 변호사님까지 제가 존칭 생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4월 혁명회에서 정동기, 언론에서 김종철, 노동에서 한상균, 농민에서 김영호, 이길재, 통일은 조성호, 한충목, 한충목 씨도 빠졌는데 추가를 했습니다. 문화예술에서 임진태, 한국진보연대에서 박서훈,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강병기, 민청학년 계승사업회 이철, 긴급조치 구호모임 양춘순, 최정순, 그리고 하나의 카테고리로서 그 민족운동 단체로서 김온 선생님을 같이 공동으로 위촉하고 이분들이 모여서 또 사람들을 꼭 상임대표를 굳이 또 세우고 하는 그런 절차를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아예 저희 한세영 신부님을 상임대표로 추대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오늘 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6번째 페이지에서 운영위원회 및 집행기구로서 실제 업무를 진행시킬 운영위원장으로 김학원, 그리고 부위원장 약간명을 두고 기획소위, 조직소위, 재정소위, 홍보소위 등 이건 추후로 더 늘려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뒤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발기인대회에서 여러분들께 의결을 해주십사 하고 내놓는 제안입니다. 예, 그 조직에 대한 지금
안을 여러분께서 들으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 안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여러분께서 회의 진행을 도와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들으셨는데 그 안대로 받자고 하는 동의가 있습니까? 결정합니다. 아직 바꾸겠습니다. 각자는 동의가 있으면 거의 제청들 하시죠? 제청합니다. 그러면은 좋게 생각하시면 다 하시면은 예 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그 상임 대표 나오셔서 인사를 해주시고 남은 회의는 그 상임 대표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한스프린 상임 대표님께 그 박수를 보내주십니다. 인사드립니다. 한세웅 신부입니다. 지금 막 대학이 끝나니까 제 옆에 계셨던 김영삼 신부님께서 동상면보다 더한다. 신부자들이 그동안에 쓰시면서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다른 생각이 좀 있었는데 제가 또 다른 얘기를 하면 또 복잡해져서 그냥 가만히 듣고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창립준비위원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4월 또는 5월로 목적을 하고 있는데 또 당길 수 있으면 당기겠습니다. 이제 창립대회 때까지 또 그 안에 안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설명을 덧붙일 수 있는 내용은 아까 우리 문국주 공동대표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크게 그 세 줄기 그 중에 한 줄기는 이제 우리 앞에 훈계원사님, 이해동 목사님 등 여러 원로 선배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는데 그 안을 우리 김희선 전 의원이 처음에 제안을 하셨어요. 시대가 이렇게 어려운데 좀 만나서 고민을 나누고 앞길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김상훈 선생님이랑 또 임원영 선생님 또 우리 정동일 선생님도 여러분들이 뭐 거의 한 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이면서 대화를 진행했고 또 한 주기가 과거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 주축을 이루셨던 분들 그래서 지난해 12월 8일에 YWC에서 송년회 평화 민주평화 송년회를 하면서 이런 모임 결성을 가지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한 3개월 반 걸린 시간인데 그리고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통합진보당 그 해산에 따른 그 아픈 체험 속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되겠다 이런 그 결의 속에서 이제 이런 모임이 결성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보연대 신무자들과 함께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모든 분들의 그 열망, 요구가 강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미 뭐 각 도시, 지역에는 이런 그 조직이 다 결성되어 있었어요. 이름만 조금씩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 한 거에서부터 또 이 불의한 정권, 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아픔을 또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시민 모임이라든지 그래서 이 전국의 모든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로 묶을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상징적으로 서울에서 이런 중심 지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들의 요청을 와서 이제 신도자들에게 전해드리곤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제가 다니면서 대화를 하니까 어떤 분들이 한마디로 뭘 할 거냐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수많은 시민단체가 이렇게 있는데 뭘 할 거냐. 자, 그 짧은 답에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답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긴 강의를 한 내용을 이제 압축해서 말씀드렸는데, 우선 오늘 이 자리에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은 아까 세 분 토크쇼 하셨던 분들이 주신 말씀, 우리가 그 귀담아 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우리 정영국 교수님께서 주신 말씀, 또 그것도 마음에 간직하면서 창립 대회를 이제 중심으로 이 내용들 우리들의 방향으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제가 했는데, 제가 대화 자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우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 제가 민족문제연구소에서도 이제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친일파, 반민족, 이 친일파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이게 해결될 수가 없다. 이 부분은 이제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1년 동안 아픔을 당하시면서 깨달으신 거예요. 우리들의 원죄 뿌리. 지금 이 새누리당의 뿌리가 바로 친일파, 반민족주의자 아닙니까, 이제? 이 내용을 분명해야 되겠다. 두 번째 내용은 독재 세력들, 이승만, 또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독재 세력들, 특히 유신 잔당, 유신 잔재, 유신 졸개들을 우리가 청산해야 된다, 척결해야 된다. 이 두 번째 분명한 가치관. 사실 우리 해방된 이후에 세워진 정부는 이 친파가 주축이 되어서 이룩한 이 남한 정부입니다. 이게. 이 의식을 우리가 분명히 지닐 필요가 있겠다. 이 자들이 항상 또 분단을 매개로 해서 존재하고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단 세력을 우리가 척결해야 되겠다. 이 세 가지 이 분명한 내용들을 늘 제가 강조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또 경제학하신 분들, 특히 시장경제 이런 고민하신 분들의 말씀이 그 세 가지 같이 가지고는 안 됩니다. 노동자, 농민들의 인생의 삶을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고 척결해야 된다. 이 부패 관료, 부패 기업, 이 부분을 또한 척결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로 며칠 전에 가졌던 합의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이런 거를 위해서 제가 이제 배웠던 거는, 이런 네 가지 우리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정치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지역에 기초한 양당제, 이걸 깨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건강한 뜻있는 분들이 정치,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아야 된다. 그때 마침 선거하면서 이제 비례대표 확대안을 내놓았는데, 이게 완전하진 않지만, 그럼 우리가 수렴하면서 올해 안에 선거법을 바꾸면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런 정치 현실을 이룩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 나누면서 제가 질문하신 분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불의한 정권, 이 박근혜, 이 당권 불법 선거로 된 이 정권은 우리가 기초가 안 되니까 이걸 타파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 했던 그런 투쟁은 진보연대라든지 이런 분들을 중심해서 투쟁은 우리가 한다. 그러나 그 투쟁은 투쟁대로 하되 대안을 우리가 내놔야 되기 때문에 대안을 찾겠다. 투쟁만이 우리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정치 개혁을 위한 최선이 아닌 차선의 지혜를 모아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민주주의 정부, 통일을 지향하는 그 정부 공동체를 꼭 이룩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아주 낮은 단계의 요청입니다만 이런 선거제도 개혁운동, 그러면 이제 여기 앞에서 와 계십니다만 지난번에 그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다 선거까지 불고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백 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전국에 13,500개 정도 그 이제 투표소가 있다고 해요. 그럼 한 투표소에 그 투표인이 한 3,000명 정도. 그 보통 한 80% 투표라고 하도 2,400명입니다. 그러면 6시에 개표가 끝나자마자 하면 2시간이면 다 끝날 수 있습니다. 돈도 안 들고 또 CCTV 설치하면 완전히 우리가 감시할 수도 있고 이거를 국회에서 입법 통과하고 하는데 이런 운동도 저희들이 이제 도와드리면서 함께 입법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막 과거에 우리가 이 졌었던 불의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지금 대법원에서 그거를 받아놓고도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직무유기죠. 큰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들인데 뭐 그걸 우리가 물리적으로 싸울 수도 없고 그걸 그대로 뿌릴 때 앞으로 또 우리가 이런 아주 불의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 뭐 이런 내용들까지 생각하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 5가지를 압축을 해서 우리 실무진에서 이렇게 알았습니다. 우리 정말 민생대의 사업과 민주대의 사업 그리고 모든 시민단체들 지금 아직 민주노총이나 지금 천년이나 시민단체 등 또 특히 여성들을 아직 저희들이 잘 모시지 못했었는데 이 부분은 창립대 전까지 우리가 노력해서 더 확대할 수 있고 우리 정의원배 교수님께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개인적으로는 이 뜻을 함께 하시는데 역시 여러 단체 대표시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원배 교수님 지금 이런 대안을 내놓으니까 함께 하실 수 있죠 이제. 그래서 이런 시민단체 모든 분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외교를 높이는 아까 세 분이 주신 그 말씀들 가슴에 안고 아주 모든 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민주행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이제 주역이고 아까 우리 김정철 선생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이제 이 선으로 물러나고 40대, 50대 이분들이 전면에 서서 이런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해서 돕겠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또 지역 다니면서 배우는데 올해 또 앉아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잠깐 일어나셔서 운동하겠습니다. 구호 전부 한번 외치겠습니다. 반민족 진입파 진일강제 척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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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재세력 유신강제 척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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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민족 분단세력 척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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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 비판가요 비판지역 개혁하여 척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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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하여 합의제 민주주의 실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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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민주주의 국민행동 발기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에는 전국민주동문회 협의회 사무차장이신 지미자 선생과 민청년 동지의 김성환 회장 두 분입니다. 서서 할 거죠. 가운데로 조금만. 민주주의
국민운동 발기 선언문 민주, 민생, 평화의 소시대로 함께 나아갑시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압제와 폭정에 맞서 조선의 2천만 결의가 독립과 해방을 외친 3.1운동, 학생을 중심으로 한 민중의 힘으로 이승만 독재를 물리친 1960년 4월 혁명,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숭고한 죽음을 딛고 전두환 군사 독재를 응징한 1987년의 6월항쟁은 한국 현대사의 우뚝 솟은 금자탑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방 70년이 되는 2015년 3월 현재 조국과 민족의 현실을 참담합니다. 4월 혁명으로 이루어진 민주체제는 박정희 일파의 5.16 쿠데타로 무참하게 무너졌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민주화와 남북 평화 공존의 초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7년 동안 완전히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1970년대 26세를 고생한 현직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한편 달라진 민족의 화해와 공존과는 정상시대의 길로 시달리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국민들을 남의 나라 사람 보듯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300여 명의 고등학생들과 성인들이 정부의 무능과 직무유기 때문에 시장 다니는데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자식을 잃은 아버지가 단 한 번만 만나달라며 한 달 넘게 단식을 이어가는 동안 그의 울부짖음을 완전히 외면하는가 하면 청와대 들머리에서 노숙하는 민족들에게 한마디 사료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의 진상을 밝히라며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서자 국가정보원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적으로 공개하는가 하면 검찰이 현지 국회의원을 내라는 명령으로 구속하며 공안정국을 구성했습니다. 비현실세 국정회의라는 권력 암투 의혹이 불거지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른바 종북 콘서트 논란을 빚어내는 한편 헌정사상 소유의 정당해산을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헌법 독한수가 소설 같은 상상력과 근거 없는 추론을 바탕으로 헌정 쿠데타를 단행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서북청년단과 폭발물 테러까지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부자들의 세금을 줄이고 서민의 세금만 늘리면서 국민의 고열을 짜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순간마다 떨쳐 일어나 부정하고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고 나라를 바로 세운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국민들은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해방 70도를 맞이하는 바로 지금 평범한 주권자들이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이 저지른 명백한 부정선거에 힘입어 5년의 임기를 부여받은 정권이 함부로 망가뜨릴 수 없는 튼튼한 민주공화국을 세워야 합니다. 정통성도 합법성도 없는 정권을 어떻게 해서라도 유지하려고 민주주의를 짓밟고 무능을 감추기 위해 서민의 고열을 짜내며 통일 대박당의 허황된 구호를 외쳐대는 정권이 더 이상 발 디딜 수 없는 나라를 만듭시다. 극소수의 가진 자들이 아니라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국가를 건설해야 합니다. 삶의 벼랑 끝에 몰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외국 군대의 기지 건설을 위해 평화로운 마을이 철거당하지 않는 나라, 가장 중요한 주권인 전시작전권을 강대국에 바치지 않는 나라, 젊은이들이 열정페이로 조롱받고 삼포세대로 내몰리지 않는 나라를 만듭시다. 청소년들에게 1등 지상주의와 승자 독식이라는 비인간적 관념을 주입하면서 교육이 아니라 사육을 강요하는 사회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기 선언을 하는 민주주의 국민행동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위해 헌신하는 국민운동체를 지향합니다. 첫째, 2017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 민생안정, 남북의 평화공존과 통일을 지향하는 정부를 세우기 위해 여러 시민단체, 기층 민중단체, 풀뿌리 조직들과 결합하거나 연대한다. 둘째, 민주주의 국민행동은 정당 창당을 목표로 하지는 않지만 제2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야당들과 전략적 협의를 통해 공동전선을 결성할 수 있다. 셋째, 민주주의 국민행동은 1960년의 4월 혁명 이래 민주, 민생, 평화를 위해 헌신해온 원로들, 박정희 및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 시기에 가진 권한을 무릅쓰고 반독재 투쟁을 벌인 장년 세대, 지금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독선 때문에 삶의 벼랑 앞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젊은 세대를 모두 아우르는 조직을 목표로 한다.
우리는 앞으로 노동자와 노동인, 도시 서민과 지식인, 종교인, 사회적 약자와 소수 집단 등 민주, 민생, 평화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개인과 단체들이 민주주의 국민행동에 참여해서 친유신 체제를 척결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함께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순간부터 나라를 바탕으로 몰고 가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혐오감을 훌륭히 떨쳐버리고 민주, 민생, 평화의 세세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굳건한 대우를 만들자고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5년 3월 24일 민주주의 국민행동 발기 일동.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약 3분 동안 각계에서 보내와 주신 축하 영상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대회 전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팩트TV에서 생중계를 해주고 계십니다.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전합니다. 성남 시민 장근입니다. 이번에 민주주의 국민행동의 발기인대회를 축하합니다. 이 땅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친일 잔재를 청산하고 분단 땅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진정한 이 땅에 민주주의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민주주의 국민행동 화이팅! 저는 2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해 민주행동이 만들어진 것을 매우 축하드립니다. 경남에서도 민주, 민생, 평화 수호를 위해서 함께 나갈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화이팅! 세월호 기억의 벽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4천여 개의 타일로 만들어진 벽화입니다. 타일에 그려진 국민들의 기도와 영혼은 행복한 방파제 안전벽에 벽화로 새겨져 2014년 4월 16일에 우리가 마주한 참혹한 진실을 영원히 되새기게 할 것입니다. 세월호 기억의 벽은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고자 하는 추모의 벽이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무능과 우리 사회의 적폐를 마주하게 하는 진실의 벽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스타워에서 보험 공급 중인 더불어사는 희망연대 SK 브루랜드 장명정입니다. 먼저 민주주의 국민행동 발기인대회를 축하드립니다. 잘못된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제2의 민주화를 위해서 또 항상 약한 자의 편에서 붙잡고 계시는 언론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또한 이곳에서 열심히 싸워나가겠습니다. 주제! 안녕하세요. LG플러스 비정규직보 강세훈입니다. 민주주의 국민행동 발기인대회를 축하합니다. 민주주의 국민행동을 시발점으로 해서 이 땅의 위태로운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법과 정의와 평등이 지켜지며 이 땅에 들여온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농민, 노동자, 서민 등 모든 사회적 약자들도 내일의 희망을 꿈꾸고 실현할 수 있는 사회, 돈보다는 사람이 먼저인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화이팅! 아멘.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반주에 맞춰서 하시고 그저면 터지는 것이 너무 조금 아쉽다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 바로 앞에 장수회관 2층을 일단 빌려뒀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 가급적 각자 회비를 내시고 주사를 같이 하셔도 좋고 뭐 안 나오셔도 좋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임을 위한 행진곡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행생 동지는 강대 없고 깃발만 나웃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새로운 상처는 안 나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나만이 산자를 따라 앞서서 나만이 산자를 따르라 상처는 안 가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나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나르라 네, 여기서 민주주의 국민운동, 민주혁명의 어머니에서 출발을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나가시는 동안에 여기가 성당이기 때문에요. 네, 계속 성당이기 때문에 주변에 쓰레기라든지 휴지는 꼭 좀 주워서 밖에 로비에 있는 필통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한가림 관계로 청결을 유지하기 때문에 부천에서도 뵙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사회복지관 만든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혹시 저는 명함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연락 한번 주시죠. 네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감사합니다. 신분이요? 나 지금 저쪽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짧게가지고 올라왔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쓰레기를 다 지워버려. 감사합니다. 구매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한번 시간 되시면 네네. 전화 받으시면 내가 시간을 내서 찾아뵙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